나왔을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한 3번에 걸쳐서 우리가 뭘 했냐면 전체를 인트로덕션을 한 거예요. 개관을. 그죠? 개인은 무엇인가, 우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간단하게 개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두 번째 단계로 좀 또 전체를, 그러니까 개인과 우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좀 더 깊은 들어가서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개인에 대해서 이제 조금 깊은 데로 얘기하려면 다시 몸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난번에 몸은 거의 얘기 안 했죠? 그냥 음식으로 구성됐다고 했어요. 오늘은 몸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이 몸이 이 기초나 마찬가지로 뭐냐면 집을 지으려면 그 기초가 제대돼야지, 그러면 집이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밑에 있는 콘크리트 하는 그 기초 공사가 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몸에다가 몸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이 집이 마음이에요. 그리고 집 사는 주인이 우리 영혼이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무너지면 영혼은 떠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이치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집 사는 주인이고, 그 다음에 이걸 크게 활용은 안 하지만 이것이 딱 제대로 갖춰져 있어요.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가에서는 그 몸을 다루는 게 요가 체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가라고는 요가는 아까 같이 이 전체를 해가지고 영혼과 돼가지고 하나님과 합일되는 게 요가고, 합일이라는 뜻이 요가가 되죠? 합일이라는 뜻이고, 합일을 하기 위해서는 몸도 다스려야 되고 마음도 다스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합일이 되게 돼 있어요. 명백하죠? 그게 요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요가가 그전에 안 알려져가지고 18세기 말, 19세기 말부터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서양 사람들이 많이 와보는데 그 사람들은 마음 수련은 잘 안 보이고 뭐 앉아가지고 비틀고 이런 것만 보고 있으니까 요가가 그거다 그래서 그냥 요가라 했는데, 요가는 원래는 이쪽이 더 훨씬 더 많아요. 이건 아주 그러니까 기초 공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근데 또 여기 봐봐, 이 요가 과학에는 육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음식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 게 굉장히, 어떤 음식을 먹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가 과학에서는. 자, 그러면은 오늘은 몸을 어떻게 건강하고 어떻게 가볍고 어떻게 깨끗하고 이렇게 할까를 얘기할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러면 자, 육체는 그걸 알려면은 육체가 있는데, 그걸 알려면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은 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좋은 몸을 만든 다음에 어떻게 그걸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깨끗이 닦고 청소하고 어떻게 영양을 주고 기타 등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두 가지를 보면 돼요. 그게 육체라는 것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제대로 좋은 몸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만든 다음에 그걸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면 육체에 대해서는 졸업을 다 볼 수 있어요. 그죠? 육체는 그러니까 구성이라고 그랬어. 어떻게 만드는 거. 그죠? 구성. 육체는 뭐로 됐습니까? 크게 한번 봅시다. 이게 육체 전체를 보는 거고, 전체 모습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논아보면 여러 가지 계통이 있어요. 뭐, 순환계, 호흡계, 면역계, 신경계, 뭐 있지 않습니까? 그걸, 호르몬계, 그걸 좀 세분하면 더 좀 많아지는데, 보통 한 10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돼요.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육체는 어떤 그런 계통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근골격계, 근계, 따로 넣어놨었어요. 근육계. 근데 모든 뼈도 이게 다 보면은 다 이 세포로 이루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계통인데 이것이 결국은 보면 여러 가지 계통이 있어요. 그죠?
이거 의학에서 계통이라고 쓰는지 모르겠네. 신경계, 무슨 게 계통이 맞겠네요. 계통은 다 어떻게 알고 보냐? 결국은 세포로 되어 있어요. 그죠? 세포는 요가 과학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이거 하나 과학인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보통 세포는 21일 살아요. 근데 일부 세포, 두뇌 세포라든지 무슨 신경 세포라든지 일부 그런 것들은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죽으면은 바꿀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20일, 보통 세포는 21일마다 바뀌어져요. 그죠? 그래서 애기 낳고 나서 정화하기 위해서 20일간 조용히 있으면 그게 다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20일 단식이 많아요. 단식하면서 그걸 세포를 바꾸는 거예요. 네? 그래서 20일, 보통 세포는 20일 살아요. 보통 이런 세포들 있지 않습니까? 혈액이라는 거. 근데 세포가 무엇으로 됐죠? 영양소로 돼 있잖아요. 음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는 이제 보통 상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죠? 영양소. 이게 영양소죠. 너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미네랄, 광물질, 비타민 뭐 이런 걸로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다가 요 영양소를 이건 크게 보면 식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물. 중국에서 그냥 시우라고 해버리는데 내가 버릇이 들어서 음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죠? 여기까지 그냥 보통 이 얘기 되는 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그게 뭐냐 분자, 원자, 분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그러죠. 그럼 더 깊이 들어가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체와 영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더 들어가 보면 분자, 또 분자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원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이 또 어떻게 되냐면 지난번에 한테 5대 원소로 되어 있어요. 알고 보면. 그죠? 이해되시죠? 5대 원소. 자, 5대 원소가 어디서 나왔죠? 마음에서 나왔죠. 마음이 어디서 나왔죠? 순수의식에서 나왔죠. 체와 영에서 나왔잖아요. 체를 영이 계속 바꿈으로써 나오기 시작하는 거 이게 다 그죠? 그래서 체와 영이 다 몸도 궁극적으로 좌지우지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느님 다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근데 하느님이 또 그 중간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원대원인데 5대 원소는 결국 체영인데 체라는 것은 원래 그냥 공짜리예요. 그거. 모든 것이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모든 걸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쉽게 말하면. 그죠? 이 오는 에너지는 또 뭐로 되죠? 이건 공이고. 에너지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뭐냐? 성스러운 에너지. 그 다음에 매우 변화적인 에너지. 그 다음에 정체적인 에너지. 자, 여기까지 들어가면 딱 동양철하고 인도철하고 딱 들어가잖아요. 중국철하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만 다룰 때도 있고, 여기만 다룰 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루면 여기를 다뤄야 되니까. 어떤 거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거는 끝에 있는 것만 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는데, 그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대로 몸을 만들려면 요 이치를 알아야 돼요. 그죠? 자, 그럼 봅시다. 그래서 보면 음식에는 이런 에너지가 지배적인 음식이 있고 이런 에너지가 지배적인 음식이 있고 이런 에너지가 또 지배적인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건 에너지로 이루어졌으니까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이게 뭐죠? 여기가 T가 먼저 제일 지배예요. T 그 다음에 R, S. 그러니까 몸이라는 거칠은 에너지가 지배하는 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잘해도 몸은 한계가 있어요. 그죠? 아무리 잘해도 125세 좀 사람 죽여야 돼요. 그죠? 근데 여기들은 이거 300년도 살 수 있어요. 그 에너지를 통제하면서, 컨트롤하면서. 그죠? 근데, 그러니까 봐봐, 여기 쉽게 봅시다. 이게 T 에너지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면 거칠어요, 항상이죠. 마음보다 훨씬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기껏 해봐야 R는 S 에너지가 작아요. 근데 여기다가 원래 구조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다가 S 에너지를 많이 넣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요 에너지의 영향이 작아지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T 에너지 집어넣어봐요. 그럼 거치는데 더 거칠게 만드는 거죠. 이치가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육체를 제대로 하려면 그 육체에다 집어넣는 에너지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들이 먹는 거나 이런 것이 아주 조심하는 게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이것 때문에, 이 이치가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요가,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엄청나게 발달돼서 음식. 저 음식은 먹을 때 어느 에너지가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준다 이런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이 에너지, 음식을 갖다가 세 가지 종류로 놓았어요. 이 성스러운 음식이 이것도 있지만 물질 계니까 다 있어요. 있지만 요것이 지배하는 음식, 요것이 지배하는 음식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음식에는 세 가지를 넣어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가 S가 지배하는 음식. 그러니까 이걸 보고 성스러운 음식이라 이렇게 붙입시다. 정묘한 음식이라든지 용어상에 한계가 있지 않아요? 정묘한 음식, 정묘한 김이라는 거지, 에너지, 그죠? 그 다음에 하얀색이, 그 다음에 매우 변화적인 거. 이걸 먹으면 막 조용하고 이런 길이 아니라 그냥 변화적인 거. 그 다음에 정체적인 음식이 있어요. 어둡고 꺼먹고 무겁고 이런 것들이. 자, 정묘적인, 그러니까 또 여기들에 더 이걸 했어요. 정묘한 이 에너지는 몸과 마음에 분명히 좋아요. 이거 병화적인 것은 몸에도 좋고 마음에도 좋은데, 마음에는 이게 좀 마음 더 썩트는 거기 때문에, 더 미묘한 거기 때문에 마음에는 좋을 수도 있고 그러면 무관할 수 있어요. 나쁘진 않아요. 이게 몸에는 좋고 거친 에너지 집안에 몸에는 좋고, 요거는 전체적인 걸 조심해야 돼요. 여기들은 이거는 아주 절대 피하고 정말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은 이것만 먹게 돼 있어요. 이거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좀 조정해야 하니까 하는 거고,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템인가 알려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책도 아주 자세한 책이 있어요. 정체적인 음식은 뭐냐면 마음에는 안 좋아요. 마음이 거칠게 오고 이렇게 밑에 에너지가 작용하고 하는 거예요. 몸에는 괜찮을 수도 있고 또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와 같은 그 요가적인 정이에요. 자, 그럼 어떤 것이 이런 음식인가 한번 봐요. 여기에 정명구 중에서 어떤 것이 정면 에너지가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과일 넘버 1으로 쳐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는 그런 그 동물계를 보면요, 육식을 하는 게 있고 과일식을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잡식 하는 거 있고 채식 하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가 논하 있어요. 과일식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원숭이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과일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들은 산에 살면서 과일만 따먹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과일 중에서 정체적인 것이 한 과일이 딱 있어요. 물론 과일 썩은 거, 무슨 뭐 화학작용을 너무 많이 나가고 농약이 많이 들어간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저는 정상적인 거 만드는 거예요. 두리안이라는 그것이 정체적인 과일이에요. 선생님, 두리안 좋아하십니까? 네, 잘했네. 두리안은 그 에너지가 알코올이 30% 이상 있고, 그 에너지가 아주 정체적인 에너지라, 정체적인 몸에 그런 배에 있는 사람, 마음과 몸이 정체적인 에너지를 배는 사람, 그걸 끌어당겨요. 그걸 좋아해요. 보면은 대개가 술, 담배 많이 먹는 남자들은 그걸 좋아하고, 여성들은 많은 경우에 냄새도 못 맡아요. 도망가요. 우리 수행을 하면 그 옆에 가지도 않는 두리안 파는 가게에서 저리 돌아가요. 하도 냄새가 나고 그래. 썩는 냄새 안 나는데, 그 기운이 있는 것은 그 뭐 초록은 동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같은 기운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에서는 두리안을 피해야 되는데, 두리안이라는 음식이 그게 과일의 왕이라고 해요.
들어보셨어요? 예.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과일의 왕이. 뭐냐면 세상의 관점이 그게. 세상 사람들은 거칠기 때문에 거칠은 애를 좋아해요. 그리고 또 남자가 지배하는 사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 술 같은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아주 큰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이게 그 순수의식에서 마음이 나오고 그다음에 5대 원소가 나오는데 제일 마지막에 거치는 5대 원소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에 창조가. 그래서 고체적인 가장 거치는 그 에너지가 작용하는 그걸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제일 위에 고연에서부터 제일 멀어 떨어진 게 고체적인 에너지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돌아가는 길은 어떻게 됩니까? 가장 거치는 것부터 가장 정면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물로 따지면 히말라야에서 물이 시작될 때는 아주 정말 맑아요. 근데 저기 캘카타에 벵갈로 들어갈 때는 물이 그냥 더럽고 탕류고 도저히 먹을 수도 없고 목욕도 안 되는 그런 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게 세상을 사는 기운은 여기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거꾸로 가려면 물을 역류해서 가야 돼요. 히말라야로 돌아가려면. 그죠? 그냥 세속의 흐름 따라서 살기는 쉬워요. 그냥 흐름을 타버리면 돼요. 근데 거꾸로 가기는 흐름을 역류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세속적인 그런 관점에서 그런 거치는 에너지가 지배하는 사람들이 가치관을 정하는 이런 시기에, 이런 사회에서는 그것이 과일의 왕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것이 모두 우리가 생각하는 거라든지, 어디 신문에 나는 거라든지, 이게 다 대중적인 그런 바이브레이션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해탈로 가고 싶고,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인도하려고 하면, 자기 혁명을 하려면, 그런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둘이야. 그 다음에, 과일 다음에 채식을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채식 중에서 오신채가 또 다 정체적인 것이에요. 마늘, 파, 온갖 양파 이런 파 있잖아요. 부추 이런 것들 다 파의 종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거의 안 써요. 먹어보면 막 냄새가 톡톡 쏜다든지 냄새가 많이 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정체적인 음식이에요. 불교에서는 오신채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이게 대부분이고, 마늘 한 가지인데 파가 여러 가지예요. 이게 다 들어가요. 파, 솔 합치고. 무슨 뿌리 같은 거 하면요, 뿌리를 펴보면 파 냄새가 나는 다 여기 들어갔어요. 그게 보면 그냥 기운이, 에너지가 공격적인 기운이에요. 그 양파 같은 거 까봐요. 그 뭐가 들어오면 누분이 나잖아요. 마늘은 제대로 보면 마늘은 에너지 중에서 고기보다도 더 정체적인 에너지예요. 근데 불행히도 한국 사람들은 마늘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마늘 먹어서 이겨내야지 곰이 그거가 된 거예요. 제일 힘든 거를. 드라큘라도 만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면 마늘 에너지가 그래요. 그래서 저희 우리 동료들 다다들이 한국 공항에 도착하면, 야, 이 공항에는 마늘 냄새가 꽉 끼었다는데, 맞아요. 근데 지금은 많이 없어요. 왜냐면 환기를 많이 시켜 이제. 그래가지고 그것이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도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마늘 기운이 정체인 것은 고기나 생선보다 더 강해요. 그래서 수행을 나와서 마늘을 제일 처음에 끊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그래서 채소 중에서는 그런 채소들, 마늘파를 제한 채소인데, 해초류도 좋아요. 다 있죠. 그 다음에 뿌리식도 어떤 사람들은 안 먹는 경우가 있어요. 뿌리를 안 먹는 그런 단체가 잘 없죠. 근데 그런 거 관계없이 이제 아까 마늘채만, 그냥 오신채만 뺀 그런 채식이면 돼요. 그 다음에 곡식 다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괜찮은데 인도에는 어떤 곡식 한 가지는 또 그게 정체적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곡식이랑 상당히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곡식은 다 이제 앉아놓고 먹으면 돼요. 그 다음에 꿀 같은 거 이런 거 다 있죠. 이런 거 다 정체적이고. 그 다음에 화차, 카페인이 없는 차들, 감리차, 뽕리차, 그 다음에 꽃차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다 성스러운 음식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견과류. 그죠? 그럼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저는 그것만 먹는데도 정말 많은 가지 다 먹을 수 없죠. 그죠? 종류만. 그게
정면 음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변화적인 음식은 이걸 먹게 되면 마음이 자꾸 동해요. 그냥 잠자다도 잠이 깨어나가지고 근데 고요한 마음이 또 막 뭘 하고 싶은 마음이 나는 거. 어저께 얘기한 대로 이 에너지 때문에 변화적인 에너지 때문에 이게 뭐냐면 색깔도 빨간색이 많아요. 코코아, 초콜릿, 고추, 붉은 고추들, 또는 그렇게 그런 이렇게 좀 약간 그런 게 있죠. 주로 조미료들이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네, 음식점에 생강도 많이 먹으면 같아요. 작게 먹으면 괜찮지만. 그래서 그와 같은 변화된 거 이게 그리고 또 이제 커피와 차가 있어요. 카페인이 들은 거죠. 카페인을 하면 잠자고 깨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이거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몸에 나쁘잖아요. 과하게 먹으면 모르도 뭐든지 과하게 먹으면 이것도 과하게 먹으면 안 좋죠.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죠? 그리고 마음에는 좋든지 그러면 고요함이 깨지니까 그냥 똔똔이든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초콜릿은 에너지가 많이 없어요. 애들한테는 좋은데 어른들은 그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성 에너지가 아주 강화돼 버려요. 그래서 마음이 높은 데로 가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근데 그게 그렇게 나쁜 그런 종류는 아니에요.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괜찮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특히 이거는 제가 알겠죠. 초콜릿, 코코아로 만드는 게 초콜릿이고, 그 다음에 커피, 카페인이 들은 온갖 차들은 다 여기 들어요. 뭐 보이차도 똑같아요. 민감한 사람 보이차 먹으면 잘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고추,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조미료 중에서 이런 좀 약간 좀 자극적인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몇 가지 안 되고 이건 뭐 주로 많이 먹는 건 아니에요. 이거가 주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정체적인 음식은 이제 피해야 되는데 뭐냐면 그게 모신채, 고기, 그다음에 생선, 혈안, 그다음 술, 담배, 그다음에 많은 화학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화학물질들은 전혀 소화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아주 그런 거. 그다음에 독, 그보다 더운 거. 그러니까 정체적인 에너지 중에서도 정체적인 에너지가 무지무지 강화된 것들이 독들이에요. 세균이나 이런 것들, 그죠? 그다음에 독들. 독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와 같은 것들이 정체적인 것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정체적인 음식은 썩은 거라든지 좋아하던데 오래 놔두면 썩지 않습니까? 또는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들어가기 싫어하는 정체적인 음식이니까 제대로 밥을 해도 그것을요, 요가에서는 그 다음 끼까지는 상온에 놔둬도 그 다음 끼까지는 괜찮아요. 박테리아가 생기기 전에 6시간 이전에는. 그래서 그 다음 끼까지는 먹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 끼는 먹지 않게.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냉장고에 넣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 하루 정도 구워가지고 그것도 오래도만 냉장고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음식을 아주 조심 먹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음식은 또 뭐가 들어가냐면요. 원료는 이렇게 좋더라도 이게 에너지이기 때문에 누가 만들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재료를 잘 썼어도 만든 사람은 마음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 마음이 나쁜 사람이 하든지 거치는 사람이 음식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픈 사람이 한다든지 화가 났을 때 하면 그게 다 정체적인 에너지가 음식이 돼버려요. 그래서 음식은 누구한테서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스승들이 음식을 받을 때 누가 가져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어요? 그게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 에너지가 물질 재료는 좋아도 정신 에너지가 더 지배하니까 그것이 영향을 주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은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자기 어머니나 뭐 부인이나 이런 서로 친구들이 하는 거 하든 자기 스스로 만드는 거 이런 걸 하고 사람이 아프다든지 그럴 때는 그걸 하지 않고 쉬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장소에 따라서. 우리가 장례식 같은 데 가지 않습니까? 그때는 슬픈 기분, 바이브레이션 이런 식이기 때문에 절대 여기들은 장례식 가서 안 돼요. 그냥 가서 참배하고 좋은 그런 거 생각하면 되지 거의 음식을 데우면 안 돼요. 그럼 아파버릴 수 있어요. 그냥 금방 아파버렸어요. 그리고 특히 그런 것 때문에 장례식 먹고 나서 사고가 많이 나요. 실제로도. 보통 사람한테도. 그죠? 그러니까 누가 하는지, 어디서 먹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그걸 봐가지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거가 있어요. 이게 한 단계씩 올라갈 수 있어요. 때와, 그러니까 계절과 장소와 그 다음에 사람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돼요.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크게 그런 원칙적인 거예요. 원칙을 조정해야 돼요. 자, 모든 이 창조된 세계는 에너지 지배를 받는데, 그것은 에너지 지배는 세 가지 그 경우에 따라서 받게 돼요. 대상, 사람, 그러니까 어떤 대상, 그 다음에 장소, 어떤 장소, 어떤 시간, 그죠? 요거에 대해서 조정하지만 어떤 가르침도 그건 도구마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아주 위험해요. 시간에 대해서 조정해야 돼요. 그죠? 인간 신체가 바뀌어지고 사회 환경이 바뀌어지는데 거기에 관계없이 막 수천 년 이걸 따르라는 것은 도구마예요. 그죠? 그래서 뭐든지 창조된 이런 세계, 변화되는 세계 이런 것은 시간과 장소와 대상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돼요. 이 음식도 똑같아요. 그래서 자, 뭐냐면 우선 시간에 따라서 보자. 계절, 겨울과 여름이 달라요. 아주 추운 데는 이 소화제나 분해라든지 이런 것이 강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정체적인 음식을 먹어도 추운데, 그래서 시베리아 같은데, 특히 겨울에, 그 다음에 티베트 같은데 춥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는 정체적인 음식이 없어요. 다 최소한 이거가 돼요. 그죠? 거기서는 술을 먹어도 괜찮아요. 여기로 올라가니까. 그죠? 고기를 먹어도 괜찮아요. 여기로 올라가니까. 그죠? 그래서 시베리아 이런 데는 뭐 채소가 나지도 않고 과일도 안 나고, 뭐 고기만 물고기만 잡든지 뭐 바닷가면 뭐 사슴 같은 걸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도 괜찮은 이유가 이 이유 때문에 장소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게 또 시간과도 결격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추운데 겨울이면 더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계절에 따라서 여름에는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열대 지역이잖아요. 인도 같은 데는 아주 조심해야 돼요. 인도 같은 데 이런 데서는 아주 이것이 엄격히 지켜져야 돼요. 그러면 많이 아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름에 이제 조심해야 돼요. 돼지고기 같은 거 여름에 잘 먹으면 본전이라고 했잖아요. 옛날에 냉장도 없기 때문에 그냥 보관이 잘 안 되는데 금방 부패요.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우리가 또 먹어야 될 음식 이런 걸 봐요. 그죠? 그래서 음식은 보통 보면 그 계절에 나오는 음식을 먹으라 이런 일들이 다 요거가 관계돼요. 그죠? 그래서 그 계절에 따라서인데 여름 계절이 중요해야 돼. 온도가 높을 때. 겨울에는 그 시베리아 사는 같이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죠? 그 다음에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냉한 체질을 가진 사람은 거기다 냉한 걸 더 넣어버리면 아플 수가 있어요. 그 열을 내지 못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냉 체질이. 근데 열 체질인 사람한테 열 내는 것을 먹어버리면 병이 생기는 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이게 알아야 저 사람한테 좋은 거라고 내한테 좋은 건 아니에요.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되지만, 사람으로서, 그렇지만, 거기에 구체적인 것은 특히 그 몸이나 이런 게 민감한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가 조정을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가르침이 도구마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자기한테 맞다고 해서 막 다른 사람한테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건 아주 큰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해되시죠? 그럼 이런 음식을 먹으면 그런 에너지가 잘 들어가고 세포를 만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요새는 뭐냐면 그 환경에 따라서 이 5대 원소가 지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몸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환경이 문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옛날 사람에서 지금 건강한데 그게 뭐 의료적인 그런 걸 치료해서 하지만 일반적으로 더 건강이 크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영양소가 충분히 골고루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 많잖아요. 없어서. 근데 요새는 과다한 게 또 문제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그런 걸 가만히 제대로 먹으면은 건강한 세포가 구성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좋은 세포가 구성돼서 그걸 잘 운영해야 되잖아요.
자동차 같은 메르세데스 벤츠를 사면 오래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관리를 해야지 잘 정기적으로 운전해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선 그렇게 하면 됐죠. 그래서 이 음식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 관리는 하는데 이제 몸을 만든다면 관리를 해야 되겠죠. 관리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그룹을 지어볼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가 자동차식으로 정기적으로 운전을 해줘야 돼요. 몸도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운동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청소를 해줘야 돼요. 청소, 배독을 해야 돼요. 독을 없애줘야 돼요. 디톡스를 해야 돼요. 독이라는 게 외부적으로 들어오고 요새는 환경이 안 좋고 그냥 음식 같은 데서 들어오고 일단 내부적으로 소화를 못 시키면 또 독이 되고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 관리. 그리고 이런 것이 두 가지가 자연적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이 잘 안 될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치유를 해야 돼요.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방적인 방법이고 근본적인 방법이죠. 그죠? 근데 그것이 안 될 때는 이제 관리에는 치료가 또 들어가요. 그죠? 크게 여기에 하나 운동으로 하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대독을 넣고 이것이 아주 재미나는 거예요. 2016년에 일본의 그 과학자가 노벨상을 받았어요. 뭘 했냐면 단식의 효과에 대해서 연구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과학적으로 옛날에는 뭐 수천 년 동안 다 했잖아요. 예수님 40년. 근데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했어요. 제가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런 것이 잘 안 될 때는 이걸 독립적으로 쓰면 치료가 필요해요. 치료가. 트리트먼트가 필요해요.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새가 잘 이렇게 잘 묶어가지고 음식까지 먹고 그러면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면 제대로 된 그런 건강센터의 기능이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일부분들은 한번 완전하진 않아요. 그죠? 이걸 잘 활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까지도 마음이 더 에너지가 더 중요하니까 마음을 잘 쓰려고 하고. 그 다음에 하느님에 대한 그런 느낌까지도 갖게 하고 그러면 그걸 보고 홀리스틱 웰리스 센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 마음, 영혼 전체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완벽한 건강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여기 이제 운동을 한번 들어봅시다. 운동에는 크게 보면 보통 운동과 특별한 운동을 나눌 수 있어요. 보통 운동에는 뭐냐면 그냥 달리기를 한다든지 산불을 한다든지 기타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좀 운동 중에서 가장 좋다는 것이 수영이에요. 근데 그게 좀 돈도 많이 들고 그 시설이 많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전신 운동이 되고 부작용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골프 같은 게 또 있어요. 그건 정신 집중이 된다든지 그래서 어떤 특수한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그죠? 시간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데 나머지는 그냥 보통 운동을 치고 그런 운동을 합쳐서 이걸 하는데 특히 보통 운동을 많이 할 경우에는 특히 운동선수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달리기를 너무 많이 할 때야. 하루에 너무 많이 과다하게 되면 무슨 현상이 나냐면요. 그 에너지가 밑에 차크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성 에너지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이 강화돼요. 그래서 두뇌 에너지로 가는 두뇌 호르몬 쪽이 부족해 이런 데가. 그죠? 그래서 보통 운동은 가볍게 하는 게 좋아요. 보통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그걸 가서 먹고 살라면 몰라도. 근데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여러 가지 순환이. 그 다음에 보통 운동의 결점이 뭐냐면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 관절염이 생겨요. 류마티스. 요산이 많이 생기니까 관절이. 그죠? 그래서 늙으면 특히 그것이 많이 나타나게 돼요. 통풍이라든지 같은 데서.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어요. 요가 운동이 있어요. 요가. 이거를 요가 운동이라고 제가 하는데, 요가 운동은 원래 올바른 말이 아니고 지금 서양 영향 때문에 그런데 아사나라고 했어요. 아사나라는 상스크트인데 아사나라는 뭐냐면 편하게 만드는 자세라는 뜻이에요.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자세. 그러니까 요가 운동은 뭐냐? 이것은 근데 지켜야 될 걸 제대로 지키면 효과를 100% 받을 수 있고 부작용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걸 제대로 안 지키고 하면은 효과가 감해되고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요가 운동은 제대로 이치를 아는 사람들한테 배우게 우리 선생님 꼭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한테나 요가 지도자가 해서 요가 선생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 제대로 잘 인도할 수 없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인도에서 이걸 요새는 이와 같은 운동을 제대로 요가를 하는 것을 클래식 요가라고 해서 옛날에 그 요가 수행자들이 하는 식으로. 근데 지금은 서양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뭐 온갖 이름이 요가가 막 별것이 나와가지고 그냥 뭐 스트레칭부터 해가지고 뭐 미용 요가까지 다 나왔어요. 한 요가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 너무 무서워요. 한 요가라는 게 정말 요가의 그 기본적인 그 어떤 원리와 아주 정반대로 그런 거예요. 어떤 그 현대에 맞춰서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땀을 많이 빼면 스트레스 없어지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요가의 중요한 것은 호르몬을 컨트롤해서 인간 성향을 컨트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 하나예요. 그런 것들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지어드리겠죠. 이만큼만 하고 여기를 지게. 그래서 요가 운동이 좋은데 요가 운동이 왜 특히 좋냐면 그러니까 요가 운동을 하는 데는 크게 제가 주의사항을 얘기할게요. 뭐냐면요. 요가는 공복해야 돼요. 위에 뭐가 많이 들어있으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아주 배가 고파가지고 오는 것은 좋지 않아요. 뭐든지. 그러니까, 그럴 땐 한 30분 전이나 기다리는 데 유동식이나 그 과일 주스 같은 거 먹으면 돼요. 그럼 뭐든지 극단적으로 잠이 확 올 때 잠을 안 자면 그게 병이 생기게 돼요. 아주 안 자요. 아주 배가 고플 때 그걸 참으면 안 자요. 물을 먹든지 뭘 먹든지 해가지고 채워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근데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 여기 가는 반대였구나. 안 하는 게 좋아요. 그죠? 여기서 그것만 얘기했는데. 하면 안 되는다. 그 다음에 요가는 깊은 호흡이 합쳐져요. 특히 명상이나 그렇기 때문에 나쁜 냄새가 나는 데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먼지라든지 이런 것도 뭐 먼지든지 무슨 이런 것들이 있는 데서는 안 돼요. 그죠? 뭘 태우는 거, 특히 플라스틱이나 담배 같은 거 아주 거친 냄새들이 나는 거 이런 거 있죠? 그것은 안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면 그게 들어오면은 문제를 부정적인 기운을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요가는 밖에서 하지 않아요. 왜냐면 밖에서는 공기나 이런 건 좋지만 이게 몸에 체온의 그 변화를 갑자기 줘가지고 감기에 걸리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냉은 그 기운이 들어와가지고 되니까 심호흡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내에서 환기는 잘 돼야 돼요. 기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그 요가 때는 기가 들어가가지고 여러 가지 마음의 힘을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게 특히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가를 하고 나서 바로 물을 만지면 안 돼요. 10분 정도 채 요가를 통해서 쌓아진 좋은 그 에너지가 물이라는 전도체를 통해서 나가버리게 돼요. 그리고 특히 찬 거를 만진다는데 냉장고를 연다는 열 때는 이 냉기가 들어와가지고 거의 예외 없이 감기가 걸릴 수가 있어요. 요새는 좀 감기를 조심해야 되잖아요. 코로나도 오고 인플루엔자. 그래서 그런 같은 몇 가지 그런 것을 조심을 해야 돼요. 제가 말한 것은 안 해야 될 거 말했어요. 그죠?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면 좋은 거. 요가를 하는 사람이 3시간 할 때는 그 효과가 100배가 돼요. 3시간 안 할 경우에는 요가는 어떤 것 많은 요가 자세를 하면 안 돼요. 그것도. 아까 얘기했던 요가는 아주 민감한 거기 때문에 어떤 성향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잘 안 하고 그런 걸 잘 안 지키고 요가를 했을 때문에 어떤 성향에 그냥 우리 그 자기 그 에너지가 집중이 돼요. 그래서 그 성향이 발현돼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이제 음식 같은 걸 그거는 사람한테는 보통 할 수 있는 그런 요가들이 있어요. 근데 특별한 그런 요가라든지 좀 깊은 요가를 하려면은 채식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이와 같은 건 지키면 이제 부작용이 없이인데 좋은 효과만 보는 거예요. 자, 그 효과 중에 뭐가 있냐? 그러니까 전 계통이 좋아요. 요가를 보면요, 요가도 또 잘 조합을 해야 돼요. 조합을 자기 마음에, 자기 몸에 맞는 요가가 있고, 그 다음에 막상 그거보다 약간 바꿔주면서 하면 좋아요. 근데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할 때는 모든 순환계, 호흡계, 뭐 기타 등 면역계 모든 게 다 좋아졌어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갔습니까?